하남시가 올해 한시적으로 불법 건축물의 양성화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천시가 전국 최초로 스마트 치매 관리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치매 노인에게 위치 추적 장치가 있는 손목 시계를 지급하고 경찰과 연계해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오산시가 제22회 물의 날을 맞아 오산천 정화 활동에 나섰습니다. 시민과 학생들도 힘을 보탰습니다. 안동시 수돗물이 의성군에 이어 예천군까지 공급됩니다. 도청 신도시 수돗물 공급은 내년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놀이와 체험을 통해 교육을 할 수 있는 포항 어린이타운이 학부모와 아이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소치 동계올림픽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러시아를 방문했던 파견단이 한자리에 모여 그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평창 동계올림픽을 준비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균형 발전과 문화 소통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지자체 뉴스입니다. 금요일, 토요일을 잘 보내고 일요일 밤만 되면 다가오는 한 주에 대한 압박감으로 우울증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다는데요. 이 우울증을 선데이 나이트 블루스라고 부릅니다. 이를 완화해 줄 수 있는 방법으로는 일요일 밤에 일주일치 계획표를 미리 짜보거나 가족, 친구와 같은 중요한 사람들을 만나 편안한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고요. 또 마음의 분위기를 전환해 줄 수 있는 운동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어차피 다가올 새로운 한 주라면 우울한 마음은 떨쳐버리고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맞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점 기억하셔서 한 주 한 주 기분 좋게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발빠르게 각 지역의 소식을 전하는 지자체 뉴스. 오늘은 경기도부터 시작합니다. 2014년부터 전국적으로 불법 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특별 조치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하남시에서도 올해 한시적으로 위반 건축물 양성화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불법 옥탑방이나 베란다 확장 등 신고 없이 건축한 시설은 위법이기 때문에 이 기회에 신고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하남시는 불법 주거용 건축물을 양성화하는 특별조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자발적인 시정이 어려워 현재까지 시정이 안 된 주거용 건축물을 대상으로 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특정 건축물 양성화를 위한 신고를 오는 12월 16일까지 접수합니다. 시는 이번 특정 건축물 양성화 시행에 따라 이행 강제금을 납부하고 있는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위반 건축물 관리에 따른 고질적인 불만을 해소하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양성화 대상은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불법으로 사용 중인 연면적 165제곱미터 이하 단독주택,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 다가구 주택, 세대당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다세대 주택으로 건축법령 위반 건축물에 해당되며 신청 방법은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 조사서 등을 첨부해 특정 건축물 신고서를 시청에 제출해야 하며 시는 신청된 건축물의 규모나 관계 법률 등이 기준에 적합할 경우 하남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0일 이내에 사용 승인서를 교부합니다. 이번 양성화 특별법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므로 위반 건축물을 소유하신 시민들께서는 기간 안에 반드시 신고해 양성화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가 전국 최초로 스마트 치매 관리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약 2천여 명의 치매 노인에게 손목시계 형태의 위치 추적 단말기를 보급하고 실종됐을 시 경찰과 연계해 실종자의 위치를 빠르게 파악할 계획입니다. 시가 원미, 소사, 오정경찰서와 스마트 치매 관리 시스템 공동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서 시와 경찰서는 현재 구축 중인 스마트 치매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있어 상호 능동적으로 협력해 치매 환자와 지적 장애인, 홀몸 어르신 등 시민의 실종사고 예방과 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는 데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기존의 관제 시스템을 경찰서에 제공해 경찰서에 실종자가 접수되면 스마트 치매 관리 시스템의 위치 관제 체계와 더불어 통합관제센터 CCTV를 활용해 실종자 찾기에 적극 협조할 방침입니다. 스마트 치매 관리 시스템은 손목시계 형태의 무선 단말기와 단말기의 신호를 받는 무선 신호 수신기로 구성된 위치 추적 시스템으로
치매 환자 등의 실종이나 홀몸 어르신의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시가 전국 최초로 구축합니다. 오는 6월부터 2,000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인데 이용을 원하는 분은 4월 말까지 가까운 보건소나 치매센터로 신청하면 됩니다. 시는 이번 시스템이 운영되면 실종사고 예방과 실종자 수색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안전한 안심도시를 만들어 나간다는 각오입니다. 오산시가 제22회 세계 물의 날을 맞아 오산천 정화 활동을 나섰습니다. 오산천을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 하천으로 복원하기 위해 시민과 학생 700여 명이 힘을 모았습니다. 오산시와 오산천 살리기 지역협의회는 물의 소중함을 실천으로 다짐했던 시민과 학생, 사회단체 등 700여 명의 참석자들과 함께 오산대 입구 오산천을 출발해 12구역을 나눠 오산천 정화 활동에 나섰는데요. 오산천 살리기에 발벗고 나선 시민들이 오산천을 비롯해 지류하천인 걸동천, 가장천, 대호천의 부유물과 쓰레기, 천변에 버려진 폐기물을 수거하는 동안 자원봉사자 학생들은 시민회관 뒤편의 인라인 철거장에 물억새를 심었습니다. 지난 1992년 47차 유엔 총회에서 매년 3월 22일을 세계 물의 날로 지정해 선포한 뒤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물의 날을 기념했는데요. 날로 심각해지는 물 부족 현상에 수자원의 고갈이나 수질 오염을 대비하는 가장 근본적인 실천과 물사랑은 각 가정과 직장에서 무심코 흘려보내는 수돗물의 절수와 재활용입니다. 오산시가 지난달 24일부터 아파트 등 관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 쓰레기 종량제처럼 음식물 쓰레기 양에 따라서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데요. 시범 운영이 끝나면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관내 전체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시책으로 관내 70개 단지 4만 8천 세대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지난해 10월 태영 아파트와 대우 3차 아파트를 선정해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RFID 기기를 설치해 시범 운영했는데요. 두 아파트의 종량제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해 우남주공 1단지 아파트를 비롯해 70개 공동주택에 RFID 개별 계량 장비 800대를 설치해 확대 시행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는 정부 방침에 의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양만큼 수수료를 부과함으로써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오산시에서는 관내 70개 공동주택에 시민들의 이용 편의성이 가장 높은 RFID 기기를 설치 완료했으며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시에서는 충분한 시범 운영을 통해 시스템이 안정화되면 전면 시행할 예정입니다. RFID 방식의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는 세대별로 배부된 카드를 음식물 쓰레기통 카드 리더기에 대면 투입구가 자동으로 열려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이 무선 전송돼 버린 만큼 수수료를 부담하는 방식인데요. 오산시는 공동주택에 대한 종량제 확대 시행으로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이 25%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처리 비용의 절감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만큼의 식재료 사용과 알맞은 식사량을 준비하고 쓰레기는 수분을 제거한 뒤 배출해야 합니다. 김광래 경기도 교육감 예비 후보가 국립현충원을 방문해 참배했습니다. 보수와 진보를 모두 아우른다는 의미로 박정희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묘소 두 곳을 찾았습니다. 김희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6.4 지방선거 경기도 교육감의 도전장을 던진 김광래 전 경기도의회 교육의원이 첫 행보로 국립현충원을 방문했습니다. 25일 국립현충원을 방문한 김 예비 후보는 국립묘지에 헌화하고 방명록에 조국의 영광 영원히라는 서명을 남기며 애국자들에 대한 추모의 마음을 전달했습니다. 김 예비 후보는 이어 고 박정희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 묘소를 찾아 헌화와 묵념을 같이 했습니다. 김 후보가 진보와 보수로 대비되는 두 전직 대통령 묘소를 함께 참배한 것은 진보 보수 모두와 융합할 수 있는 새로운 경기교육 시대를 이끌어가자는 소신이라고 밝혔습니다.
저는 박정희 대통령께서 산업화를 이루면서 대한민국을 정말 위대한 경제국가로 만들었고, 또한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민주화를 이룩하는데 또한 큰 업적을 남겼기 때문에 저는 이 진보와 보수로 지금 양분된 진영 논리를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이 교육자로서 이런 모든 것들을 아우리고 통합하는. 마지막으로 김 후보는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인 고 이승만 대통령 묘소와 6.25 전쟁 유격부대 전적 위령비를 방문해 호국 영령에 대한 헌화와 묵념으로 추모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김광래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는 경기교육의 산 증인으로 평교사부터 시작해 성남교육장을 끝으로 공직에서 물러나 경기도 교육의원을 지냈습니다. 지방자치TV 김희아입니다. 안동의 수돗물이 의성군에 이어 예천군까지 공급됩니다. 경북 북부권 지자체 간의 상생협력 사업이 결실을 거두고 있는데요. 안동시는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도청 신도시 용수 공급 사업도 697억 원을 투입해 내년에 준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2010년부터 의성군에 하루 8,000톤의 용수를 공급하고 있는 안동시가 도청 신도시 및 예천군까지 상수도 시설을 대폭 확대합니다. 용상 취수장을 개량하고 용수 공급 협약, 노후관로 교체 사업 등 대대적인 상수도 시설 확충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탄탄한 상수도 인프라 구축을 통해 안동을 중심으로 한 맑고 깨끗한 물 공급이 점차 확산되며 행복안동이 경북 신도청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있습니다. 4월 5일 식목일을 맞아 전국에서 나무 심기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안동시도 이번 행사에 잣나무 5천 그루를 식재하고 올해 조림 사업에 4억 6천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지난 25일 풍산읍 현해리에서 제69회 식목일 나무 심기 행사가 개최돼 잣나무 5,250본을 식재했습니다. 안동시 공무원과 민간단체 회원, 시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해 나무를 심으며 능선을 푸르게 가꿔 나갔습니다. 올해 안동시는 춘기 조림 사업으로 경제수와 산림재해 방지 조림 등 112헥타르의 산림자원을 육성해 자연과 인간이 상생하는 녹색 안동을 조성합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더 낫다라는 말이 있죠. 성장기 아이들에게 체험학습은 그만큼 중요한데요. 놀이와 체험을 통해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포항 어린이타운이 학부모와 아이 모두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10월에 문을 연 포항 어린이타운은 아이조아 프라자와 어린이 교통랜드로 나눠져 있습니다. 아이조아 프라자는 어린이들이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신체, 미술, 언어, 인지 등 다양한 체험놀이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어린이 교통랜드에서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도로 안전 분야에 대한 체험 교육이 가능한데요. 지난 한 해 동안 4만 500여 명이 넘는 체험객이 방문해 그 인기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물놀이도 재밌었고 미끄럼틀도 재밌었고 진놀이도 재밌었어요. 아이조아 프라자 오니까 재밌었고 신났어요. 또한 포항시 기북면 덕동마을에 위치해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전통문화 체험관도 유치원과 어린이집 아이들의 단골 코스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체험관은 서당과 다도예절, 전통공예, 전통음식 만들기, 난타, 택견 체험 등을 할 수 있어 포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과 가족 단위 체험객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요즘 강원도의 최대 화두는 단연 평창 동계올림픽입니다. 평창군은 지난 소치 동계올림픽 당시 우수한 점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파견단을 보냈었는데요. 이번에는 그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다정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27일 용평리조트 드래곤밸리 호텔에서는 소치 대회 참가자 합동 워크숍이 열렸습니다. 이번에 소치 올림픽에 우리 평창 조직이 강원도 그리고 평창 등 개최 시군에서 200명 이상 되는 우리 옵저버들이 참여해서 많은 걸 보고 배우고 느끼고 왔습니다. 저희가 소치 대회에서 배운 지식이나 경험 이런 것들 저희가 공유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하면 평창올림픽을 우리가 성공적으로 치를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소치의 경험과 평창의 과제라는 주제로 열린 워크숍은 시설, 경기 운영, 그리고 숙박과 교통, 문화 참여, 기타 사항 이렇게 5개 부문으로 나눠져 토의가 진행됐습니다. 먼저 시설 분야는 각 경기장 건설과 올림픽 플라자, 그리고 선수촌 등 동계올림픽을 치르는 모든 공간에 대한 토론으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경기장과 선수촌은 경기를 펼치는 선수들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 만큼 최적의 입지와 최상의 상태를 위해 많은 신경을 쓸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중회의실에서 열린 경기 운영 분야는 올림픽과 패럴림픽 경기 운영을 포함해 선수촌 운영에 대한 이야기를 주제로 다뤘습니다. 또 올림픽이라는 경기 자체가 전 세계인이 모이는 축제의 장인 만큼 각국의 선수뿐만 아니라 지구촌에서 모인 관람객과 응원단을 수용해야 하기 때문에 숙박과 교통에도 많은 부분이 치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조직위와 지자체, 그리고 알펜시아, 용평, 보강 리조트의 관계자들이 모여 클라이언트별 호텔과 객실 확보, 공항과 철도, 그리고 도로를 포함한 주제로 토의를 진행해 나갔습니다. 그 이외에도 올림픽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개폐회식을 비롯해 성화 봉송 등 문화적인 면과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만큼 참여에 관한 내용도 토론 내용에 포함됐습니다. 5개 장소로 나눠져 진행된 회의는 올림픽에 대한 깊은 염원을 느낄 수 있을 만큼 열띤 분위기로 진행됐습니다. 소치올림픽은 잘 아시겠지만 역대 가장 최대 규모 또 최고 예산이 많은 행사로 치러졌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에서 국가적으로 러시아의 역사적, 문화적 우수성을 또 과시하기 위해서 또 많은 노력을 한 그런 올림픽 대회였습니다. 그러나 대회에 또 하드웨어적인 측면 이외에 소프트웨어적으로 불편한 점도 많았습니다. 특히 관람객들을 위한 어떤 편의시설이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통신 와이파이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불편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러시아 이런 장단점을 잘 분석해서 더 좋은 대회로 제가 준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야별 토론이 끝이 난 후 평창 조직위 대회계획조정관의 소치올림픽을 주제로 한 분석 발표로 워크숍은 마무리됐습니다. 4년 뒤 다가오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와 결과를 위해 우리 모두 이렇게 힘쓰고 있습니다. 세계인의 축제이자 국가 발전을 위한 큰 행사인 만큼 책임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끝까지 철저한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해피700 정다정입니다. 청주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통합 청주시장 선거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청원군과 청주시의 통합을 이끌었던 이종윤 청원군수가 통합 청주시장 선거에 출마한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김희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의 이종윤 충북 청원군수가 통합 청주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 군수는 27일 청주 상당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통합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오후에는 청주 사창시장 등을 돌며 본격 선거운동에 나섰습니다. 이 군수는 청주 청원 통합을 이뤄낸 주역으로 통합 청주시의 상생발전 적임자로 생각해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통합 청주시를 탄생시킨 장본인으로서 결자 해지 심정으로 통합 청주시라는 목동자를 훌륭하게 키우기 위해서입니다. 이 군수는 전통시장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상인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1970년 구급공채로 공직에 입문해 40여 년 동안 공직 생활을 이어온 이 군수는 2010년 지방선거 때 청원군수로 당선됐으며 청원군 농업발전을 선도하고 유례없는 첫 청주 청원 자율통합을 이끈 주역입니다. 지방자치TV 김희아입니다. 야간 열차를 타고 밤바다를 즐긴다. 말만 들어도 낭만적이죠. 그런데 실제 야간 열차를 타고 밤바다를 즐기는 여행 코스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포항 한밤의 열차인데요. 매주 금요일 저녁 동대구역을 출발합니다.
열차에서는 다양한 공연을 관람할 수 있고요. 포항에 도착해서는 해상 누각인 영일대와 포항 운하 크루즈를 즐길 수 있습니다. 오늘 숨바꼭질은 포항 밤바다로 떠나봅니다. 이곳은 매주 금요일 포항 한밤의 열차가 출발하는 동대구역입니다. 관광 테마 열차로 변신한 무궁화호가 보이는데요. 설레는 마음을 가득 안고 열차에 오르기 시작합니다. 버스는 1호차 버스 타시면 되고요. 이제는 금요일이 좀 특별해질 것 같습니다. 포항 한밤의 열차, 어떤 열차인가요? 제 포항 한밤의 열차는 동대구를 출발해서 포항에 도착한 뒤에 포항 운하를 관람하시고요. 그다음에 영일대 가셔서 영일정을 보시고 다시 돌아오는 그런 열차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출발하는 열차 안에서는 어떤 볼거리, 즐길거리가 있나요? 열차 안에서는 이제 기념 엽서와 함께 레크레이션 공연으로 사연을 접수해서 생일 공연, 생일 축하를 하고 있고요. 국악 공연과 함께 통기타 공연까지 하고 있습니다. 좋은 추억 많이 만드시기 바랍니다. 한편 레크레이션 공연이 한창인 열차타는 승객들의 춤 사이로 분위기가 후끈후끈 달아올랐는데요. 단체로 오신 것 같은데 열차 함께 해보신 거 어떠세요? 열차 여행은 처음인데요. 너무 이렇게 너무 좋을 줄 몰랐어요. 너무 신나고요. 이거 일상을 좀 탈출해서 이렇게 즐기다 보니까 완전 한 몇 년 묵은 스트레스가 확 풀리는 것 같고요. 그래요. 예. 밤꽃길을 가르며 달리던 열차는 어느새 포항역에 도착했는데요. 다음 코스인 포항 운하로 향하는 버스에 몸을 실어봅니다. 포항의 밤을 찾아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포항 한밤의 열차는 포항역에 도착해 버스를 타고 포항 운하로 이동하는데요. 시선을 사로잡는 포항의 야경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포항 크루즈 유람선도 타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제 이런 게 있다는 게 새롭고 감개무량합니다. 그리고 이게 더 발전해서 전 국민이 이런 걸 즐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낭만과 즐거움이 있는 포항 크루즈 타러 많이 오세요! 한밤의 열차의 하이라이트, 바로 포항 영일대입니다. 열차 승객들을 위해 포항의 명물 과메기까지 준비되어 있는데요. 포항까지 와서 과메기 맛 안 볼 수 없겠죠? 포항 가면이 최고! 정말 이국적인 분위기가요. 최고예요. 아름답습니다. 오늘 어떻게 여행 만족하시나요? 오늘 대만족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진짜 너무 상쾌했어요. 오늘 진짜 평생에 기억에 남을 만큼 정말 포항 운하 멋집니다. 우리 가족도 한 번 꼭 데리고 오고 고향 친구들도 같이 한번 오고 싶습니다. 오신 분들 꼭 한번 와보세요. 너무 좋습니다. 기차와 야경이 만나 즐거움과 아름다움이 배가 된 포항 한밤의 열차. 하루빨리 금요일이 되기만을 기다리며 일주일을 보낼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전국에서 야경이 아름답기로 손꼽히는 포항의 명소들. 오늘은 기차를 타고 함께 했는데요. 어떠셨나요? 이렇게 한밤의 열차는 매주 금요일마다 운행된다고 하니까 잘 기억하셨다가 특별한 여행을 꿈꾸신다면 포항 한밤의 열차에 몸을 실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 봄꽃 축제 중에서도 춘삼월 노란 유채꽃의 향연은 빼놓을 수 없습니다. 유채꽃의 꽃말인 명랑함과 쾌활함처럼 푸른 하늘 아래 뒤덮인 노란 세상을 보면 머리가 맑아지고 마음이 안정되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요. 올해로 9회째를 맞이하는 낙동강 유채축제가 4월 18일부터 22일까지 경남 창녕군 남지유채단지에서 진행됩니다. 축제에서는 가족과 연인들이 유채꽃길을 산책하며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유채꽃 라이브 공연과 루미나리에 등의 행사가 열리며 소떼, 염색체험, 나비 생태체험관 등 아이들이 직접 만지고 즐길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됩니다. 또 튤립 정원, 대형 풍차, 동물 조형물 등 다양한 볼거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황금처럼 노란 유채꽃으로 뒤덮인 낙동강 유채축제, 그곳에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연등은 등에 불을 밝힌다는 의미로
탐욕과 아집으로 어두워진 마음을 밝히는 것을 상징합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부산에서는 세상을 환하게 비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부산의 대표 전통문화축제인 부산연등축제가 4월 18일부터 27일까지 부산 중구 용두산 공원을 시작으로 화려하게 펼쳐집니다. 축제에서는 숭례문 등, 공작 등, 사천왕 등과 같은 전통 등 50여 점을 볼 수 있는 대형 장엄 등 전시회와 전통 등을 현대적으로 다양하게 해석한 우수작을 모아둔 창작 등 및 행렬 등 전시회가 열립니다. 또 연등 만들기, 장승 만들기, 다도 체험과 같은 전통 문화 체험을 즐길 수 있으며 축하 공연으로는 비보이 댄스 경연대회, 피전 국악, 통기타 대중가요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도 사찰 비빔밥을 맛보는 자리가 마련되어 있고 약 3.6km 정도 되는 연등 행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나누고 함께하면 행복합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열리는 부산 연등축제에서 모두가 함께 어울리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루 중에 불이 가장 자주 나는 때는 자정 이후입니다. 이때는 대부분 잠든 시간이기 때문에 인명피해가 클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모든 주택에 의무적으로 화재 경보기를 설치하게 돼 있지만 이게 잘 안 되고 있다고 하네요. 전문가들은 화재 경보기만 설치해도 인명피해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